요즘 축구판 대선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2002년 월드컵 후배들마저 홍명보 감독에게서 등을 돌리고 사퇴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홍명보에게도 선배인 인물 하나가 등판하며 그동안 월드컵 4강이라는 건드릴 수 없는 신화 때문에 묻혀있던 홍명보 감독의 본 모습도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중 하나는 2002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조할 코치진으로 뛰었던 박항서 감독이 홍명보와 무려 25년간 질긴 악연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킨 쪽은 홍명보 감독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 둘의 사이를 알게 된 뒤에 박항서가 홍명보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저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수 있나? 라며 박항서 감독 편을 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은 축구협회와 어떤 갈등이 있다 해도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한국 축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면 늘 먼저 손들고 감독 자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그때마다 박항서 감독을 음해하고 자리를 채갔던 것은 홍명보와 황선홍 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빈자리가 생긴 뒤 박항서 감독은 계속해 동남아에서 야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이 쌓아온 경력을 보면 그저 그렇게 야인 생활을 할 인물은 아닌데요. 역시나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수백억대 연봉을 제시하며 앞다퉈 모셔가려 했습니다.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와 캄보디아까지 나서 지속적으로 감독 선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박 감독은 진중하게 기다리며 한국 축구판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 축구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이 탐욕스러운 후배들은 이런 선배의 마음을 짓밟고 배신하기 바빴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잘 몰랐던 박항서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질긴 악연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하며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충격적인 그의 인성과 배신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야 박항서와 홍명보의 25년 질긴 악연은 홍명보의 업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대표팀 감독을 하며 스타가 되긴 했지만 국내 축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계속해 동남아를 전전하며 야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축구협회와의 불화 때문이며 그 악연은 출발점은 2002년 월드컵이며 그 중심에는 히딩크 감독과 그가 총애한 홍명보 그리고 박항서 당시 코치라는 3명의 인물이 보여줬던 3자 구도를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히딩크 감독의 독특한 축구 철학이었습니다. 히동구 감독은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맡아 선수들을 정신 상태부터 개조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좋아낼 점을 가감없이 말하며 한 차례 축구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뒤집힐 만도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히딩크 감독을 선임하며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한국 축구계는 당시 축구 강국들에 비해 한국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히딩크가 와서 전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히딩크는 국가대표팀을 소집한 첫 번째 훈련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수들의 기술은 80점, 체력은 50점이다. 기술은 뛰어난데 체력이 형편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축구계를 한 차례 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부족해도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남미의 선진 축구를 상대해왔다고 주장하는데 냉정히 보자. 한국 선수들의 기술이 좋다는 것은 허상이다. 체력보다 근소하게 낮다는 말이지 기술이 엄청난 것은 아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체력이다. 라고 냉철한 분석을 내린 건데요. 기세 좋게 훈소들을 둔 모습과 달리 유럽 전지훈련을 떠나 평가전을 가지면서도 히딩크 감독의 초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그만두지 않고 그 유명한 지옥의 셔틀런을 계속 진행했지만 결국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5로 대패하는데요.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은 기술 좋은 선수를 데리고 0대5로 패하다니 한심하다고 조롱하기에 바빴죠. 하지만 히딩크는 응 안 들려 뭐라고? 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지옥의 체력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은 아무리 당대 스타라 할지라도 대표팀에 승전시키지 않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가 당시 센터백을 맡았던 홍명보, 이동국, 고동수 같은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홍명보는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이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자 언론에서도 이제 홍명보도 끝이다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기도 했고요. 물론 폼생퐁사 홍명보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른 말을 하긴 합니다. 나는 그 당시 피로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해서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력이 부족해서 차출이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담담히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피로골절은 회복하는데 두세 달이면 족하기 때문에 8개월간 차출되지 않은 것은 피로골절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요. 대신 언론에서 지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홍명보가 히딩크가 추구하는 네덜란드식 축구 전술, 즉 빠른 공수 전환과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토탈 사커를 수행하기에 스피드가 느리고 체력이 모자라 90분간의 풀타임 경기를 할 수 없는 선수라 판단했기 때문에 히딩크가 뽑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매체들은 홍명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2년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을 만났을 때도 결국 체력 저하에 따른 집중력 부족으로 결정적 찬스를 내주고 3위와 4위 결정전에서도 터키를 마주했을 때 체력 저하에 따른 정신력 문제로 경기 시작 단 1분 만에 중앙에서 공을 잡자 실수한 뒤 터키 공격수에게 골을 내주며 한국에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다 체력이 부족하고 중요한 정신력과 집중력까지 떨어뜨리는 것 같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처럼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고 있던 진짜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히딩크와 박항서가 과거를 회상할 때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홍명보가 가진 필요 이상의 권위의식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보야 박먹자 사례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는 위계 질서가 확실했습니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위계와 그 험악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금발의 벽한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 눈에는 그게 매우 밟혔던 것 같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패스와 찬스가 일부 선수들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어린 선수들이 나이 많은 고참들의 지시를 받아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 많은 선수에게만 패스를 몰아주고 있고요. 하지만 히딩크가 가진 축구 철학에서는 축구는 결국 팀플레이고 감독인 스스로의 머릿속 전술이 구현되어야만 하는데 당시 홍명보 주축의 위계로는 도저히 플레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는 포지션에 따른 역할 중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나이 든 고참들이 어린 선수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몇몇 나이 든 선수들이 패스와 찬스를 독점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는 모두 반말을 하도록 했고 식사도 고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다행히 황선홍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라 후배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며 압박하진 않았지만 홍명보는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또 당시 위상이 대단했던 고려대 축구부 출신이기에 자신만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감 덕분에 프로리그에 데뷔하면서도 드래프트를 거부하며 정당한 대우를 하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을 테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홍명보가 빠진 첫 8개월간의 대표팀은 오히려 수비가 탄탄해지며 조직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한 선수가 송종국과 유상철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박항서 코치는 히딩크에게 계속해 홍명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선수단 전술을 알뜰살뜰 관리하는 진심에 감동해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고참들도 통제할 수 있고 선수단에서 문제되는 행동이 발견될 때면 박항서가 나서 꾸짖으며 팀워크를 지켜냈기 때문이었는데요. 홍명보와 그를 비호하는 축구협회 눈에는 이런 모습도 눈에까지 같았던 것 같습니다. 히딩크가 사퇴한 뒤 이어받은 아시안게임에서 홍명보가 아닌 이영표를 와일드카드 선발로 내세웠던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여 년 뒤 홍명보는 기어이 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처참한 패배는 물론이고 접대부가 나오는 심판에 분당 땅투기까지 해도 축구협회의 비호를 받은 그의 자리는 탄탄했습니다. 반면 박항서 감독은 무슨 유배가 있는 충신처럼 동남아를 전전하고 있죠.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모두에게 알려지며 축구판에 뿌리 깊은 카르텔이 무너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방화면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